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 풍파와 매직 맥가이버입니다. 이 차는 엑센트 540입니다 25돈 카고차 고철 전용 차인데 아정한 무거운 짐만 싣고 다니네요. 네. 톤수 위주로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실을수록 돈을 많이 받잖아요. 26도. 무조건 26돈. 가벼운 건 이 빈차라고 하도 무겁네. 진짜 공차가 몇 돈이요? 17톤 700. 뭐 웬만한 차 짐 라이터 실은 짐 톤수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차는 항상 부하가 걸려 있어요. 가벼워도 다른 사람 라이트 짐 중량이 실려 있고 무거우면 3돈 이상 더 무거우니까. 그러면 새 차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씩이에요? 16년 5월. 16년 5월. 그러면 이제 헬스로는 딱 4년째네. 4년째. 5월달에 4년째. 그러면 만 4년이네 5월달에. 그러면 저 몇 킬로 탔어요 지금? 39만 거의 40만 조금 부족해요. 참 요거 원심 저 마우라 청소했다면서요? DPF. 토요일 날. 근데 저 청소하고 나서 그 센서에 불이 들어와 보니까 대번에 차가 안 나가던겨? 그렇죠. 청소를 하고 불이 딱 틀려. 힘이 틀려. 근데 이제 청소하고 나니까 평상시 뭐 잘 나가던가 하고 뭐 청소했다고 특별히 잘 나간 거 있어요? 조금 낫지. 별 모르겠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 프리마 480 25돈 가구차가 청소를 할 때가 됐는데 40만 가까이 됐는데 청소를 할 때가 됐는데 청소를 하고 올까요? 아니면 그냥 청소를 하지 말고 올게요. 그게 내가 그러면 우리 라파세나 10단계 달아가지고 차가 잘 나간 거 경험하고 나서 청소를 해봐라. 청소 보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달고 딱 풀세트 10단계 달고 저 부산에서 철근 뭐 27톤인가 얼마 찍고 저 60년 고개 그 넘어가는데 2단 차이 나더랍니까? 왜 그러냐면 25돈은 기아가 몇 단까지 있어요? 12단. 12단까지 있으니까 2단 차이가 맞아. 왜 그러냐면 일반 말뚝 기아 6단 기아 있는 게 한 단 차이 난다니까. 그 2단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단 차이가 나쁘니까 웬만한 고개는 그냥 소홀하게 넘어갑니다. 그분이 왜 왔냐? 차가 너무 안 나가서 힘들어서 왔어요. 연비고 뭐 연비지만은 첫째는 새 차인데도 차가 힘이 들게 하니까 그래서 안 나가니까 평지에서는 잘 나가요 그런 대로. 근데 고바이만 치면 차가 안 나간다. 왜 안 나간지 압니까? 고바이 치면 마워라가 DPF 마라 SCR하고 DPF가 같이 포하고 하이브가 합쳤잖아요. 합치니까 평지에서는 저 RPM으로 가잖아요. 1000rpm이나 1100rpm 요 사이로 가잖아요. 근데 고바이 올라갈 때는 어때요? 1500rpm 이상 밟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걸려버려. 못 가. 배기가스가 나가줘야지 RPM이 피스톤이 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스톤 RPM은 어떻게 되냐? 지 배기가스 나가는 양만큼 피스톤이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차는 유로6는 근본적으로 차가 안 나가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새 차가 됐든 뭐 임신 봐 차 끌고 오자마자 나한테 바로 와. 왜? 유로3 타던 사람들이 여기 차를 많이 바꿨잖아요. 3단계를 건넜더. 유로6로 건넜으니까 답답한 거 차가 귀찮아 가는데도 차가 안 나가더라잖아요. 돈은 더 들어가고 요소수. 그 요소수까지 들어가니까 또 돈은 더 줘야 되죠. 요소수 한 대 1만이 하는 차가 폐차할 때까지 요소수 값이 얼마 나간지 혹시 알아요? 계산한 본 적 있죠? 안 해봤죠? 5천만 원 나가요. 5천만 원. 그러니까 군산에서 하루에 한 통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군산에서 포항을 왕복하면요 10리터 들어가요. 그러면 한 통이나 완전히. 한 통 들어가요. 한 통은 얼마예요 요즘? 한 통은 본총으로 쏘면 10,000원. 10,000원. 통으로 사서 쓰면 11,000원 받는 데 있고 12,000원 받는 데 있고. 그러면 주의기로 쏘면 1,000원. 좀 싸네. 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날 주의기로 쓰는 수도 없는 기고 10,000원 잡고 그러면 하루에 한 통 쓰고 그러면 20탕 한 사람이 있을까요? 1만이 한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20만 원 아니요. 20만 원 10년이면 얼마요? 1년에 240만 원 아니요. 10년이면 2,400. 그러면 20년이면 5천만 원 아니요. 요소수 값만 5천만 원이 들어간다니까. 왜 그거 그렇게 작게 생각하냐? 그러면 맥가이버 달아가지고 한 달에 오일값하고 기름값에서 2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폐차할 때까지 하면 얼마요? 5천만 원이죠. 그런데 4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얼마요? 1억 아요. 근데 100만 원 남는 사람이 봤어 내가. 오일값하고 기름값이 1억 워낙에 2만 몇천 킬로 그러니까 막 2만 5천인가 2만 킬로 하더라고. 그 차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남는데. 나는 한 10,000 킬로.
한 10,000km 나는 타요, 10,000km. 그러면 그 사람 100만 원 나면 맥가이버 이거 달고 20년 타면 얼마요? 차 한 대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 봤어요? 근데 지구상에 이렇게 좋은 가성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겪어봐야지 답이 나오는 근데 거지. 연비가 세차 떠나 지금이나 어때요?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죠? 원래 40만 뛰면 옛날 차 같으면 질이 나갖고 좀 연비가 더 좋아져야 돼. 옛날에 차 질리려고 막 뒤게 바꿔 다녔잖아. 그렇지. 한 40만 원 정도 되면 제일 연비가 잘 나올 시절이야. 왜 2, 3년 딱 타갖고 질 나가지 시기라. 그런데 지금 똑같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갈수록 더 무거워서 무겁지. 차가 한 1년 타니까 더 답답하죠. 이게요, 460이나 이게 마력수가 460보다 80마력 막았네. 그렇지. 기름이 똑같이 먹어. 아이고, 그러면 80마력 많은데 똑같이 아니 힘도 쓰고 기름 작게 몰라고 마력 좋은 거 탄 거 아니야? 그렇죠. 돈도 더 주고. 똑같이 먹어. 근데 트라고 460보다 더 남는 것도 없고 그 기름이 같이 먹었다. 연비가 보통 그 우리 사장님 고속코스 포항에서 뭐 군산 왔다 갔다 한다며. 얼마 먹어요 평균 연비가? 그냥 애끼려고 다니면 2.78. 아 이게 애끼 가지고. 안 애끼려고 그냥 90km 막 예. 풀로 가면은 2.5 막 2.5. 막 2.6도 안 나와. 아, 그렇지. 밟으면 밟은 대로 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 무겁고 밟으면 기름이 빨아버린다니까. 근데 우리 거 특징이 이제 써보면 알지만은 짐 무겁고 밟을수록 기름이 작게 먹어. 짐 무겁고 밟을수록. 왜 그러냐면 그 우리 동영상 봤는 거 모르지만 저 트라가 25돈 저 염산 탱크 놀이 한 대 왔다 갔거든. 그 차는 일도 한 발이 안 하고 와서 달고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전화가 자꾸 오냐면 세차 때 달아나는 게 내 차가 연비가 얼마나 한 줄은 모르고 다 이제 장착을 한 거야. 빈 차로 와서 달았으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 내 차는 2.8밖에 안 나와. 언제 돼야 3.6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운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풀로 밟고 다니지. 왜 풀로 밟고 다녀? 그러니까 탕바리로 조질라니까. 엄청 먹어 풀로 가. 그러면 지면 몇 톤인데 이빨 고속도로 겨우 통과하는 짐이다 이거라. 그러면 90km 이빨 악셀을 이빨 받고 다면 이 차 연비가 2.5밖에 안 나올까요? 그리고 일도 부지런해. 탕발이 나니까 막 뭐 보통 10,000km 이상이 아니고 거의 20,000km 가까이 타는가 봐. 매출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웬만한 컨테이너 한 차 2배더라고 매출이. 그러면 그분은 자기 차 연비가 얼마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긴 해도 그 차 연비 제대로 나오고 계신데 한 5km만 줄여도 엄청 차이 날 겁니다 그랬다고. 나는 그냥 대충 막 다녀도 3km만 났으면 쓰겠어. 대충 다녀도 애끼면 3km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차는 나파세나풍 파워 10단계를 우리 사장님이 장착을 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힘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거 또 엔진 이제 에이스도 이제 다 가니까 40만 가까이 되니까 이제 차도 노후하고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탈까 해서 고민 중에 우리 사장님 또 정비를 했잖아요. 예, 젊은 시대는 정비도 하고 해서 갖고 이해가 빠르잖아요. 제 말 들으니까 이해가 빠르죠. 그 이해가 빠르니까 이 힐터 하나 더 있어갖고 나쁠 일이 없다니까. 나는 요거는 이해를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할거 이게? 여기 카본이 요거는 인젝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또 연료를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 우리 연료 첨가제만해도 차가 잘 나가더라. 이거 매연도 좋게 나오고. 근데 그 연료 첨가제는 계속료만 안 돼. 왜 그러냐면 쇠가 빠꾸미가 나쁜다고. 그 양잿물이거든. 불선사 같은 것을 5,000km에 하나 쓰면 좋은데 매번 기름 열 때마다 불선사를 여고 낮에 번발이 치갖고 딱 뜯잖아요. 그러면 빠꾸미가 져 있어요 엔진이. 양잿물이니까 쇠가 뜯겨 나간다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5,000km마다 열하고 소리를 없었어. 그 종이에 안 써져 있었다고 통에.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옛날에 91에 맨만 나오고 힘먹고 보니까 맨날 기름 열 때마다 사이는 거라. 그러니까 빠꾸미가 져 있는 거야. 보령을 나고 딱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소문이 났겠지. 근데 불순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순산이 좋은데 5,000km마다 하나씩 넣으면 좋다. 때를 뺏겨주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쁜 제품은 아니다. 그 용도에 맞게만 쓰면 돼요. 근데 우리 것은 자연적으로 이 연료를 분해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가끔 가다 5,000km 쓰던 거 10,000km나 20,000km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연료 가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기름을 가열하면 보존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엔진 빨리 밸런스가 잡힌다고. 기름이 영하 5도 같으면 영하 5도 기름이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이 첫 시동 걸 때만 깡깡깡깡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리고 또 흰 연기 나오던 게 딱 없어져 버린대. 겨울에 대추면 막 흰 연기 나오잖아요. 새벽에 시동 걸어놓으면 그 요소수가 미리 안 타고 막 허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옛날 불안자식 같으면 연료가 안 타니까 막 허옇게 나오고. 근데 이거 우리가 달려면 옛날 하얀 연기 나는 차들, 요소수들 이어가지고 흰 연기 나는 차들, 그게 확 조금만 타면 그냥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이거 엔진을 보호하는 기능은 기가 막힙니다. 차가 왜 노후화가 진행된지 압니까? 폐유 상태로 갔다 세월로 갔다, 폐유 상태로 갔다 세월로 갔다, 요걸 반복을 하니까 그래요. 항상 엔진 룸 안에, 엔진 올펜 안에 있는 오일이 세월 상태를 유지한다면 노후화로 갈 일이 없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근데 폐유 상태에서 우리가 오르게 하잖아요. 그럼 폐유 상태 갔다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피가 오염이 되면 큰 병이 걸리지. 콤팟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콤팟, 이 인공 투석기를 하나 달았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 콤팟이 망가지면 인공 투석기로 일주일에 한두 번 가갖고 꼭 투석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정상 생활이 되잖아요. 걸러내는 거지. 걸러내니까 이 오일이 투석기를 거쳐갖고 계속 기름도 깨끗한 게 들어가요. 엔진오일도 깨끗한 게 들어가요. 그러면 노후화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엔진 수명이 그만큼 오래 가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뭐 자동차 수입회사 필터, 오일 필터가 큼지막한 게 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회사 보링지기가 가장 길더라고. 내가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그 회사는 오일 필터가 3개나 들어가 있어. 잘 걸러준다는 거지. 잘 걸러주니까 그만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차도 결국은 노후화로 가는 이유는 점도를 못 잡으니까. 보링지기는 오래 가는데 노후화는 별 차이가 없어. 약간 차이만 있대, 아픈지. 왜? 점도를 못 잡으니까 계속 색가루가 나와. 근데 우리 걸 여기서 점도를 계속 잡아줘. 5천에서 10,000km 사이에다 필터를 교환하면 여기서 계속 점도를 잡으니까 나오던 색가루가 안 나와요. 우리 사장님이 20,000km 뛰다면 25,000km 간다면 오히려 5,000km 남았죠. 그때 색가루가 안 나오면 다행인데 색가루가 하얀 게 몇 개라도 한두 개라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샘플로 나올 거예요. 기존에 오일 필터에서 다 걸리는데 그 중에 샘플이 몇 개라도 나올 수가 있어. 그게 오일 갈 시점에 우리 걸 장착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두세 번은 봤대, 색가루를. 근데 그러고 나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가는데도 색가루를 못 봤대. 예.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본인이 직접 가니까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내가 요 시동을 걸면 이제 여기서 오일을 한번 빼갖고 탁도를 한번 볼 거예요. 20,000km 상태가. 그래갖고 내가 샘플을 줄 테니까 우리가 안 갈고 힐타만 갈고 4리터 빼고 4리터 였을 때 그 4리터 넣는 동안에 오염이 계속 진행이 됐는가 아니면 오일이 깨끗한 쪽으로 진행이 됐는가 한번 보면 돼요. 이제 시동 걸어 봅시다. 탑 내리시죠. 예, 이제 오일 탁도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보이소. 예. 반통만 받으셔. 우리가 오일 힐터 갈 때 오일이 넘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기존의 고객님들께서는 부산신항에 오실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오일 빼는 발표를 다시 개조를 하기 바랍니다. 이거 서비스로 해주는 거니까 개조를 하기 바랍니다. 이제 잠궈 있어. 됐시. 따까리 다 됐어.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오일은 우리가 새 오일을 4리터를 부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분의 1은 새 오일하고 섞인 혼합된 오일입니다. 새 오일을 붓게 되면 새 오일이 차갑기 때문에 오일팬 밑으로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뿜어져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새카맣니다. 보이시죠? 오일 묻었던 자리에 새카맣니다.
국방색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예, 국방색도 많이 없네. 새까맣니다. 예, 이렇게 새까맣니다. 예, 이게 사용하다 보면 탁토가 깨끗해지는 걸 확인을 하라고 제가 지금 미리 샘플을 받아갖고 우리 차주님한테 우리 고객님한테 줬다가 한번 오일이 깨끗해졌는가. 저기 보이소? 엄청 색감한 거요? 이거 봐봐. 이렇게 새까맣잖아. 이렇게 새까만데 엄청 색감하고 엄청 새까맣죠? 내가 이걸 받아갖고 샘플로 주는 이유는 우리 사장님이 이제 혈당할 때마다 사리터 였고 사리터 뺐을 때 한 대번 오고 나서 이 페트병에다 똑같이 받아갖고 더 깨끗해졌으면 운행을 하면서 빼는 게 좋은 쪽으로 간 걸 확인이 될 거예요. 아, 더 깨끗해지면. 오케이. 지금 탁도가 딱 보이잖아요. 새까맣잖아요. 근데 이 우리 뺐을 때 이제 이게 국방 색깔로 싹 바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깨끗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새울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탁도가 틀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 아하 이거 오일을 안 갈고 오일 사리터 빼고 사리터 빼고 힐터만 갈아도 오일 교환 안 해도 세차장에서 통째로 안 갈아도 된다. 이게 오일 교환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끔 해주려고 내가 일부 샘플로 준 거야. 한번 이걸 딱 원래 2만 킬로 뛴 거니까 한번 이만큼.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이게 얼만큼 이제 좋아진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정확해요. 우리 사장님이 지금 운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어쩐지 모릅니다. 우리 유로 6. 자, 부동에 만져봐. 여기는 아직. 오일은 아직 찾고. 예. 그렇게 아침에 시동 추울 때 시동 걸면 빨리 엔진이 바란스가 잡히는 거야. 햇도에서 나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유로 6 때문에 부동액으로 바꿨는데 오일로 가열하게끔만 했는데 겨울 되니까 유로 6 쪽에는 오일이 차가운 차들이 있는 바람에 혼났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부동액으로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밟아봐. 올라가서 밟아봐. 예, 이제 사리터 들어갔을 겁니다. 상태가 악셀 페달이 가벼워졌는 가 한번 봅시다. 호가 신발이 가벼워졌는 가 한번 봅시다. 자, 밟아보시죠. 어때요? RPM 올라가는 건 거의. 이건 고정으로 돼 있어. 현대 엑센트는 2200 고정이다. 무조건. 조금 더 올라가. 조금 더 올라가요? 올라. 원래 금 안 오거든. 금이 안 와. 그럼 넘어갔네 조금. 조금 금 오다. 원래 내가 아까 다 밟아. 그런데 더 올라. 해봤어. 근데 야, 원래 근데 이 금이 좀 못 오거든요. 만큼 못 와. 그러면 근데 금이 조금 넘어. 한 2180 정도. 원래 금이 못 오거든. 오케이. 금이 조금 넘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는 게 어때요? 가볍게 넘어가죠 지금? 억수로 가볍죠? 지금 저 DPF 청소에서도 무겁다는 얘기잖아요. 뒷부분 청소했어도 이 금이 안 왔다니까. 안 왔죠, 얘. 근데 가볍네 지금. 내가 아까 여기서 밟아봤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200 계속 밟고 있어봐. 지금 이 정도 되면 엔진 빠진 소리가 나야 되는데 빠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우리 정비하는 분들이 그전에 가라고 시킨 게 제일 기분 나쁘다고. 너무 시끄럽다니까. 네. 절대로 안 넘어가 이게. 이쪽 못와 원래. 오케이. 근데 딱 그게 오는구나. 아니, 다른 차들은 막 더 많이 올라가더만 유튜브 보니까. 차마다 틀려. 근데 엑시엔트는 거의가 2200이더라고. 근데 안 밟아본 사람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사람 유튜브 보시라 맨날 밟아봤어. 오케이. 조금 못 와. 바늘 하나만큼 안 와 원래. 근데 딱 바늘 딱 일자로 되잖아요. 예, 우리 사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볍게 올라가지요. 가볍게 올라가고 지금 2200 이렇게 하이까지 꼭 밟아보면 시끄럽고 진동도 심하다고. 정말 진동을 한번. 진동도 엄청 좋아져요. 깜짝 놀라지. 스로 상태에서 진동 남는 게 진짜 기술이야. 라이트가 바라라 떨고 그러던 사람들이 반반 라이트가 안 뜬다잖아. 내 거 딱 달고 나서. 핸들도 안 떨어. 스로 상태에서는 이 직년 6기들은 간격이 넓어져 보니까 8기보다 넓어져 바람에 진동이 심해요. 수입차도 엄청 떨어요. 어떤 차들은. 근데 내 거 딱 달고 난 게 반바가 안 뜬다잖아요. 그게 진짜. 올라가는 게 신선 올라가는. 그래. 이제 우리 사장님 돈 벌었어. 우리 머리가 이 라파세나프 파우는 내가 항상 얘기했죠. 이 돈이 있다고 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 다는 것도 아니고 이 머리가 열려야 돼. 이 깨달음이 와야 돼. 이해가 돼야 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필터 하나 더 있어갖고 나쁠 일이 없겠다. 그건 그리고 맞는 이야기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야 맥가이버가 저 20년이 넘게 했다는데 아 효과가 없으면 맞아 죽었대. 이 제일 무서운 돈이 이 화물차 기사 돈인데 맞아 죽었지. 잠 못 자고 목숨 걸고 벌어놓은 돈을 공짜로 먹을 수 있나 내가. 그리고 망치 들고 쫓아온다고 효과 없었으면. 응? 이게 오래 하셨고 나도 믿음이 갖고. 20년 동안 효과 없었으면 이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 믿음이 뭔가 갖고.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 하지. 그리고 요즘은 정보 시대라 안 좋으면 대본에 소문나지. 그렇죠. 그리고 댓글이 안 달리네. 나만 좋으면 되지. 원래 내가 왜 댓글 올리냐고 쓸데없이 사기친다고 짜고 고수 던질까봐 댓글 안 올린대. 동영상 올린 분들한테 댓글 한번 올려줘라 하면 아이고 나만 좋으면 됐지 뭐 말로 해도 안 믿는데 내가 뭐 댓글 올린다고 믿겠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지. 괜히 댓글 올리면 또 짜고 치는 고수도 친다고 할까봐 안 올립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고. RPM이 조금 더 올라가네. 예. 중요한 건 가볍게 올라간다는 거야. RPM이 부드럽게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 차도 내리막에서도 잘 내려가. 내리막도 잘 가고 또 평지에서도 악셀 페달 때문에 항속거리가 길어져. 그리고 짐 무거울수록 더 잘 나가. 맞아요. 우리 볼보 500마력 인터뷰 안 받는 게 자기는 무거울수록 차가 더 잘 나간대. 연비도 좋고. 가벼우면 악셀을 더 밟아야 된대.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장님 부자 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예, 광고도 많이 해주세요. 일단 내가 해보면 예. 옆에다 딱 이거 딱지 하나 또 붙이겠습니다. 옆에다가 하나 붙여주세요. 우리 사장님 또 가가지고 이제 고철업계에 전화 많이 했었죠. 우리 고객님들 중에 저 동영상 보시고 고철 하신 분들에 전화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한 대 달았습니다. 유로 6가 달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제 고철 차도 한 대 달았으니까 걱정 마시고 오십시오. 오시면 됩니다. 이쁘게 가시 이쁘게. 내가 봐. 붙여보이소. 예쁘게 붙여보이소. 예, 이제 여기도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아이고, 더 따끈습니다.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화물연대 딱지하고 제 광고 스티커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고철 실는 우리 25도 넥시엔트 차를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